딩모니의 오디오 극장에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딩모니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죠? 오늘도 재미난 역사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이 어떻게 살았는지, 전쟁에서 지고 뭐 했는지 약 10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일본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때는 1945년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리고 바로 일본이 지자마자 일본의 수도 도쿄에 연합국 총사령부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사실상 이 연합국 총사령부가 전쟁에서 진 일본을 다스리게 되죠. 당시 이 연합군 총사령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소련, 중국 이 나라들이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했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모든 걸 컨트롤했대요. 그리고 이 연합국 총사령관의 총사령관,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 유명한 메가더 장군입니다. 우리한테도 굉장히 익숙한 분이죠. 자, 이렇게 메가더는 총사령관으로서 패배한 일본을 제어했어요. 연합국 총사령부의 지배를 받게 된 일본이었고요. 이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바로 전쟁의 책임을 질 시간이죠. 1946년 일본에서는 일명 전범재판, 즉 일본의 전쟁 범죄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국제적인 재판이 열리게 돼요. 특히 수도 도쿄에서 열렸던 극동국제군사재판은 가장 악랄한 A급 전쟁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재판이었어요. 이 재판에서 총 25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요. 일본의 전 수상이었던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7명이 사형을 당해요. 그리고 16명은 종신형, 2명은 금고형의 판결을 받았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당시 2차 세계대전 때 과거 일본을 대표하던 사람은 수상이 아니죠. 바로 천황입니다. 당시에는 일본의 제124대 천황 쇼와 덴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다면은, 그리고 국제적인 여론도 이 천황 쇼와 덴노를 전범 재판에 세워야 한다, 이런 여론이 지배적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당시 메가더를 비롯한 연합국 총사령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함부로 쇼와 덴노를 전범 재판에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인들에게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천황을 만약 재판을 통해서 죽이게 된다면 일본이 또다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쇼와 덴노, 천황은 전범 재판에 서지 않고요. 그 어떠한 전쟁의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1946년에 일본 천황이 인간 선언이라는 것을 했어요. 굉장히 이상하죠. 인간 선언. 이게 왜 등장했냐면 2차 세계대전 때 194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인들에게 이 천황은 어떠한 인간이 아니라 신과 같은 존재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연합국 총사령부는 이런 천황의 신과 같은 느낌을 좀 없애버리기 위해서 천황에게 인간 선언이라는 것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쇼와 덴노는 나는 신이 아니다, 인간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일반적인 옷을 입은 채, 좀 평범한 복장을 입은 채 일본 전국을 돌면서 일본 국민들을 만나는 행사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일본에서는 전범 재판도 끝이 났고요. 이후에는 법을 만들어야죠. 헌법. 그래서 1946년 11월 일본에서는 새로운 헌법이 제정이 됩니다. 자, 근데 이 헌법의 내용이 굉장히 평화적이에요. 바로 일본 헌법 제9조 때문인데요. 일본 헌법 제9조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일본은 군대를 갖지 않으며 전쟁을 포기한다. 네, 전 세계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아주 평화적인 헌법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일본에는 자위대라고 부르는 일종의 군대가 있단 말이죠. 그럼 요거는 왜 일본에 있는 걸까요? 요거는요, 우리나라의 영향이 좀 크다고 합니다. 1946년 일본에서 이렇게 평화적인 헌법이 제정되는 데는 성공했지만 문제는 국제적인 상황이 그렇게 평화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중국이 아예 공산화가 되어버렸고 우리나라 한반도 땅은 1950년 6.25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인 정세가 상당히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6.25 전쟁이 치열하던 1950년 7월 당시 메가더가 일본 정부를 압박해서 약간의 군대 비슷한 걸 만들도록 해요. 그래서 탄생한 게 일본의 경찰 예비대라는 거였는데요. 이게 오늘날의 자위대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일본의 자위대가 탄생한 건 우리나라의 지분이 좀 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950년 오늘날의 자위대, 당시는 경찰 예비대가 탄생하게 되고요. 바로 1년 뒤 일본은 이제 국제사회로의 복귀를 시작합니다. 195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었죠. 이때 일본은 연합국들과 강화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51개국이 참가를 했었대요. 그리고 강화 조약 후에는 일본이 이 미국과 일미 안전보장 조약에 서명을 하는 동시에 일본은 미국 군대의 일본 주둔 비용이랑 군사기지 제공을 약속하게 됩니다. 이후 1952년 4월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내용이 정식 발효되면서 이 연합국 총사령부 점령하에 일본은 끝이 나게 되고요. 일본인으로서 구성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죠. 자, 지금까지 일본이 1945년 패배하고 1952년 다시 국제사회로 복귀하기까지의 과정이었는데요. 우리나라와의 역사도 비슷하지만 또 완전히 또 다른 그런 면모도 갖고 있는 것 같네요. 끝! 네, 오늘은 여러분과 일본의 역사 짧게 알아봤는데요. 일본이 전쟁에서 지고 다시 일본인의 정부가 제대로 들어서기까지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천황의 인간 선언, 이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아,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천황을 아예 신으로서 생각을 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아주 신기한 역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더 재미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하트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